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에너지재료 실험실 김민향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체 전해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에노드에서 리튬이온의 덴드라이트의 성장으로 인해 음극과 양극이 만나서 발생하는 쇼트 현상,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발생하는 쇼트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화재로 이어지게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의 양극, 전해질, 음극의 구성 성분이 모두 고체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고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강하고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쇼트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액체 전해질 대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가 부피가 더 적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전해질 종류로는 크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있고, 이 중에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비교적 이온 전도도가 높고 변형성이 좋아 콜드 프레싱으로만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보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영세 모듈러스가 더 낮아 변형이 쉽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중에서는 열처리를 한 전해질보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전해질이 영세 모듈러스가 더 낮아 변형이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물계 고체내질의 단점으로 향후 에노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리튬 메탈과 접촉하였을 때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물질이 분해되어 인터페이즈층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즈층은 낮은 이온 전도도와 높은 불안정성으로 배터리 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 공식은 리튬 메탈의 황화물계 고체 제니질을 부착시켰을 때 발생하는 인터페이즈층의 성장 속도를 수치화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진 포물선 속도 상수인데, 이 포물선 속도 상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즈층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생성된 인터페이즈층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즉 배터리 특성의 저하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포물선 속도 상수가 클수록 발생하는 계면 저항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된 표에서는 황화물계 고체내질 중 하나인 리튬 아그로다이트에서 CL과 BR이 들어간 아그로다이트와 LPS가 낮은 포물선 속도 상수를 가지게 되어 리튬 메탈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중 리튬 아그로다이트 물질을 선택하여 열처리 과정 없이 합성해서 풀셀 실험의 전해질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음극 활물질로서는 덴드라이트 현상 문제가 발생하는 리튬 메탈을 직접 쓰는 대신 전극 전이가 비슷하고 높은 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 리튬 실리콘 13대4 비율을 선택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리튬 메탈과 전극 전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해질과의 반응성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높은 용량을 구현할 수가 있어 배터리 특성 평가도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튬 실리콘 음극 활물질이 포함된 복합 음극층을 조건별로 나누어서 각 풀셀의 에노드로서 적용을 시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복합 음극층의 대략적인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해질과 음극 활물질을 균일하게 섞어 접촉 면적을 늘렸고, 그에 따라 전해질을 통한 이온 전도 효과를 향상시킨 구조입니다. 조건에 따라 전자전도 효과 향상을 위해 집전체 방향 부분에 PGS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음극재로 리튬 실리콘과 전해질, 아세틸렌 블랙을 케이스별로 비율을 조절하여 볼밀 과정 370rpm 2시간 반으로 진행을 하여 제작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PGS라는 그라파이트 시트를 추가하여 제작했습니다. 전해질인 리튬 아그로다이트는 Li2S와 P2S5, LiCl을 각각 5대 1대 2 몰 비율로 설정을 한 뒤 볼밀 과정 600rpm으로 진행을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재는 설퍼와 리튬 아그로다이트, 아세틸렌 블랙을 각각 1대 2대 1 비율로 설정을 한 뒤 볼밀 과정 370rpm 3시간으로 진행을 하여 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열처리 없이 기계적 합성만을 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뒤 아르곤가스 분위기에서 풀셀을 제작했습니다. 대략적인 도식은 다음과 같으며 음극재, 전해질, 양극재 각각을 알루미늄 몰드에 넣은 뒤 스테인리스 스틸 로드를 통해서 230MPa 압력으로 콜드 프레싱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노드 전국 구조에 따라 6가지 컨셉의 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케이스 1번은 에노드로서 리튬 실리콘만을 사용을 하였고, 케이스 2번에서는 리튬 실리콘과 전해질을 1대1로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번에서는 아세틸렌 블랙을 추가해서 리튬 실리콘과 전해질 아세틸렌 블랙을 서로 1대1대1 비율로 맞춰 사용했습니다.
케이스 4번에서는 케이스 2번에서 에노드 비율만 더 증가시켜서 양극 활물질 용량과 음극 활물질 용량비를 서로 맞췄습니다. 케이스 5번에서는 리튬 실리콘과 전해질, 아세틸렌 블랙을 서로 8대 1대1 비율로 맞춰 사용했습니다. 케이스 6번에서는 케이스 5번에서 PGS만 추가시켜서 전자전도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에서는 대표적으로 케이스 3번과 케이스 6번의 샘 이미지와 EDS 분석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3번의 샘 이미지를 통해서 대략적인 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DS 분석 이미지를 통해 복합 양극과 음극의 물질들이 서로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 부분의 탄소 성분, 음극 부분의 실리콘 성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해질 성분 존재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6번의 EDS 분석 이미지를 통해서 PGS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케이스별 풀셀의 충방전 볼테이지 프로파일입니다. 복합 음극재의 물질 무게비가 동일하게 적용된 케이스 2번, 3번, 4번의 경우 초기 사이클의 무게당 용량이 리튬 실리콘 음극만을 적용한 케이스 1번의 무게당 용량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복합 음극 물질의 무게 비율을 조절한 케이스 5번, 6번 또한 케이스 2번, 3번, 4번보다는 아니지만 케이스 1번의 초기 용량보다 낮은 초기 비용량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셀의 첫 번째 사이클의 방전 용량 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앞선 결과값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복합 음극층을 구성하지 않고 리튬 실리콘만을 음극재로 사용한 셀의 초기 방전 용량 값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음극층으로 구성된 셀들 사이에서는 PGS를 적용시켜 전자전도 효과를 향상시킨 케이스 6번의 초기 비용량 값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음극재 물질의 무게비가 동일한 케이스 2번, 3번, 4번의 경우 초기 방전 용량 값이 현저히 낮은데 이들 중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케이스 2번, 4번의 경우 다음 표의 임피던스 데이터 값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 실리콘만을 음극재로 적용시킨 케이스 1번의 RO믹, RCT, RP 값들은 첫 사이클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 표에서는 표기되지 않았고 케이스 2번부터 6번까지만 표를 보고 비교해보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케이스 2번, 4번의 임피던스 저항값들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복합 음극재에 활물질인 리튬 실리콘과 전해질인 리튬 아기로다이트만을 도전제 물질 없이 동일한 무게비로 적용시킨 셀들입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라 복합 음극재를 구성했을 때 도전제의 유무와 물질 간의 비율 조절 등의 요인들은 중요한 팩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음극재를 적용시킨 셀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케이스 6번의 경우에서 알로잉, 디알로잉에 참여한 리튬 이온들의 무게 퍼센트를 계산해보니 겨우 2.665%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해질과 음극 간 계면의 특정 영역에서만 리튬 이온들의 알로잉, 디알로잉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먼저 저희는 볼밀 과정만을 통해 리튬 실리콘, 전해질, 카본이 혼합된 복합 음극재를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 PGS도 적용시켜 총 5가지 컨셉의 복합 음극재를 적용시킨 풀셀들을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 충방전 테스트를 통해서 복합 음극재로 구성된 셀들의 무게당 용량 값이 리튬 실리콘만을 음극재로 적용시킨 셀의 무게당 용량 값보다 더 낮다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음극재를 적용시킨 셀들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케이스 6번 셀의 알로잉, 디알로잉 반응에 참여한 리튬 이온들의 무게 퍼센트는 겨우 2.665%였고 이를 통해서 전해질과 음극 간 계면의 특정 영역에서의 활물질만 용량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복합 음극재를 구성해서 전해질과 음극재 사이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전해질과 음극층 사이 계면 간 활물질의 활동 영역을 감소시킨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